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또 학교 수업이 내일 하루 종일 있어서 낮밤을 좀 바꾸려고 어제 시도했는데 어제 조금 의도적으로 일찍 일어나니까 충분한 그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양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루 종일 너무 짜증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일 수업은 내일 수업이고 오늘은 자고 싶을 때까지 자자 이 생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컨디션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하루의 그 기분과 질을 위해서 억지로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제 몸의 컨디션을 조금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금 늦게 일어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컨디션이 또 좋게 시작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더 보람있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쵸? 어제는 하루 종일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억지로 깨다 보니까 거의 알람을 맞춰서 깨다 보니까 수면의 양과 질이 다 안 좋았던 거죠. 이 수면이 하루의 질을 완전히 가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그냥 잤어요. 자고 잠이 올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니까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네,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머리 느끼하고 오늘 또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마음속에 글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도 쓰고 정리도 하고 집안 청소도 싹 하고, 왜냐면은 해가 있을 때 날씨가 좀 따뜻할 때 바닥을 닦아야지 좀 깨끗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마르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청소하고 이렇게 독서노트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 중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네, 자, 독서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흠뻑 빠져있는 책, 너무너무 좋은 책, 이하영 선생님의 영상도 듣고 오늘 청소할 때도 이하영님의 영상을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좀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이하영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 봐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제는 책도 읽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책도 읽기 싫고 수면이 이렇게 완전히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기분 자체도 짜증감이 있고 책을 읽고 있어도 조금 비판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가도 되게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고 많이 느끼게 되고 많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린이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력하지 말고 우리 몸에 맞는 그 수면 패턴,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좀 수면이 모자라겠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억지로 하는 게 항상 조금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과는 좋지 않다. 네, 오늘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정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좀 책을 읽고 싶거든요. 말을 잘하고 싶다면 이거 읽던 부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진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스피치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여행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어제 감사했어요. 왜냐면 내가 스피치 수업 듣는 것도 아닌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엑기스 같은 그 가르침,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미사옥으로 쓰지 말고, 그리고 나의 연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해라. 그 두 가지만 연습하는데 9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이린님, 우리는 이렇게 매일 음성 파일로 남기고 있잖아요. 이때 항상 훈련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무의식적 반응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내가 눈에 담은 거 그걸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도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듣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 현장 사건이라던가 그 범죄자의 얼굴은 저는 제 눈에 담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그걸 담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러 뉴런이라 불리는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남의 행동을 따라 하도록 신경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글럼피, 짜증감이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하던데 지금도 빨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에 힘을 주고 얘기하면 좀 뭔가 사람이 안정되지 않은 모습,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 한번 조금 신경을 써서 독서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린님. 자, 그래서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마치 거울을 보듯 남의 행동을 따라하도록 신경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자극은 나의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가 기분이 좋으면 마치 나도 미소 짓는 듯한 감정 상태가 됩니다. 상대방의 미소가 나에게 좋은 느낌과 긍정의 감정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미러 뉴런은 전운동 피질 아래쪽 2점역 아래쪽 축두엽 위에 위치합니다. 오케이, 축두엽. 오케이. 이탈리아의 파르마 대학 지아코모 리졸마티 박사님이 발견했습니다.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의 행동을 보거나 따라하는 행동에서 활성화되는 거울 신경세포를 발견한 것입니다. 원숭이도 따라하나봐요. 그쵸? 미러 뉴런 발견 이전에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타인의 행동 뒤에 있는 그 숨은 의도를 해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함이 아니라 흉내내마로 타인을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흉내낸다. 맞아요. 상대의 미소를 따라하며 그에게 긍정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서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듯 그의 미소에 나도 미소 짓게 됩니다. 미소와 함께 전해지는 그 말은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긍정의 감정을 가질 때 쉽게 허용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긍정의 감정. 반대로 부정적 감정이 휩싸일 때 부정성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극도의 슬픔이 나를 감쌀 때 우리는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잠그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슬플 때는 귀가 없어집니다. 그런가요? 말은 미소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미소 띄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진짜 훈련을 했는데도 그쵸? 괜찮아요. 예전에는 이게 왜 이렇게 기본값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의도적으로 딱 미소 지고 있거든요. 아이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미소 짓는 거
제가 체험 시작한 게 그 책에서였어요. 그게 일본 책인데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은근한 미소라고 하셨거든요. 막 이렇게 조금 과장된 미소가 아니라 과장된, 조금 전에 과장, 이 단어라는 그 의미 자체 때문에 제 목소리가 지금 좀 과장되었죠. 그래서 항상 조금 똑같은 톤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장된 미소가 아니라 은근한 미소. 지금은 많이 조금 좋아졌는데 그만큼 성장했죠. 근데 완전히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실력이 안 닿는다라고 했던 게 이하영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바뀌는 데는 너무 천천히 바뀐다.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한 몇 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평생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미소와 함께 전달된 그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긍정의 감정을 열고, 긍정의 감정이,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자, 뒷부분 그래서 미소와 함께 전해지는 그 말은 마음에 자리는 없습니다. 항상 미소를 띠는 게 그 대화의 스킬도 중요하다. 긍정의 감정을 가질 때 쉽게 활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부정적 감정이 휩싸일 때 그 부정성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는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슬플 때는 귀가 없어집니다. 말은 미소와 함께 옵니다. 미소와 함께 전해진 그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긍정의 감정이 마음을 열고 가슴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소로 전해지는 그 말은 전달력이 좋습니다. 허용을 통해서 들어온 그 이야기는 내 가슴을 쳐서 내면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이야기가 남는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에 그 말이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각인의 인이 도장인 자입니다. 마음의 도장을 찍듯 그 말은 마음에 기록됩니다. 말에 미소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웃으면서 전달하십시오. 선생님, 웃으면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미소를 지어라.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방법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2. 먼저 자신의 미소부터 관찰합시다. 거울에 비친 나의 미소를 관찰하고 늘 그 미소와 함께하면 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전달력입니다. 말의 본질은 소통이고 소통은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전달력이다. 오케이. 말은 생각에서 시작하고 생각이 정돈되었을 때 정리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정리되면 전달력이 좋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결국 생각 정리가 전달력의 핵심이다. 나의 생각 정리. 생각 정리라고 하는 건 그러면 생각 정리를 말을 할 때 생각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좀 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공장이 분류된 지식과 정보들로 가득할 때 원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큰 막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질문에도 답을 잘하네. 아는 게 참 많은 사람이야. 저분은 설명을 쉽게 해줘서 좋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머릿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옷을 정리하듯 흩어진 지식을 잘 정돈된 사람입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독서를 하지만 이렇게 음성 파일로 남기면서 제 생각을 말로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많이 저는 도움이 되었거든요.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글로 쓰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말로 하면서 이 정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3가지 방법. 생각이 정리할 때 생각이 자유롭고, 글쓰기겠죠? 글쓰기 하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생각 정리하는 게 말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뭔가 깨우침을 얻으면 그걸 말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에게, 나에게 혼잣말이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정리한 3가지 방법, 이하영님은 무엇을 말하실지, 네, 되게 쓰지 말고 안 쓰면 안 될까요? 네, 궁금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커피, 라테를 3잔 마셔서 약간 조금, 교감신경이 약간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좀 차분하게 하면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많이 안정됐어요. 제가 또 오랫동안 필라테스를 하다 보니까 또 복식호흡은 너무 잘하니까 좀 안정됐어요. 생각이 정리될 때 생각이 자유롭고, 이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잘 정리되어 있는가? 평소에 항상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부터 생각을 잘 정리하고 싶은가? 지금부터 노하우를 알아봅시다. 생각 정리의 시작은 지식화입니다. 지식화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많이 읽어라, 독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정보의 홍수를 할 만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SNS를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책에서는 저자의 지식을 배우고, 어제 만난 친구를 통해서도 유익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저장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정보의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기억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지식과 작업이 없어 정보의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정보 역할만 할 뿐입니다. 정보에 나의 스토리가 담길 때 비로소 지식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지금 있는 정보와 지식을 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나의 지금 상황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주와 맥주가 있습니다. 소주 맛은 쓰고 맥주 맛은 맹맹합니다. 아닌데 맥주 맛은, 전 술을 안 좋아해서 안 맹맹한데 다 맛이 없어요. 그것은 단순한 정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소주의 쓴맛과 맥주의 맹맹한 맛은 서로 보완해주니까 섞어서 마시면 맛있겠는데? 소맥. 정보나 스토리가 들어갈 때 정보는 지식이 됩니다. 이상하게 저는 원래 예시를 읽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술이나 내가 좋아하는 확실히 예시가 들어오면 잘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맥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술을 안 좋아하니까요. 술을 굳이 마신다면 한 위스키 한 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까운 지인이 알려준 코소는 지식에 가깝습니다. 삼겹살 먹을 때 코소 한번 먹어봐. 지금 전 하나도 못 받아들이, 자꾸 술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정보가 넘어가고요, 얘는. 정보가 지식이 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나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정보, 지식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지식은 쉽게 희배되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해마를 거쳐 장기 기억 공간에 대뇌 피지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상황에서는 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보는 날아가지만 지식은 쌓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체득이라고 하죠. 배운 것은 익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운 것을 직접 내 생활에 적용을 해봄으로써 저와 맞는 것은 습관으로 만들고 저와 맞지 않는 것은 저는 다 배제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학습을 한 줄로 배울 학과 익힐 습을 씁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몸으로 체험해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소맥을 스스로 만들어 먹다 보면 또 소맥 나왔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나도 모르는 일상의 변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 습관은 지식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체득. 이때 나의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기억됩니다. 지식이 몸에 기억될 때 그 지식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특히 자극 운동, 고립 운동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그 운동을 할 때 근성장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근세포와 근신경을 잘 자극을 주는 것인데, 그걸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 뇌로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해라. 뇌로 내가 만약에 트라이셉을 한다 그러면은 트라이셉 삼두죠. 삼두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삼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근육 운동을, 특히나 좌우 운동을 한 5년 6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머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삼두 운동을 할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삼두 근육을 생각해야지, 삼두 근육이 수축할 때 자극을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삼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 모든 신경, 제 모든 생각이 삼두의 근육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몰입이 당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몸을 제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몸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량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좀 근육이 큰 근육 같은 거, 크기가 큰 근육, 그러니까 뭐 quadriceps, hamstring 이라던가 뭐 또 어디 있죠? 힙이라던가 요런 레티머스 돌시는 그거죠. 렛이죠. 이 지금 하체에 있는 이 큰 근육을 쓸 때 그때는 사실은 중량이 중요한데, 이 상체에 있는 근육들은 이게 아주 그냥 세심하고 세분화된 조금 근육 작업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지 갑자기? 사실 그래서 이 자극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매일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삼두를 할 때는 모든 내 신경, 이 모든 게 삼두로 다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한다라는 거. 기록으로 남겨진 그 몸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이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나 지금 삼두하고 있어. 삼두 생각해. 삼두 근육 막 이렇게 제가 삼두에 만약에 수축하고 이완을 할 때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삼두 근육 또 운동 얘기하니까 또 흥분하죠, 에이리님.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래서 삼두 운동을 하는 그 기계에 앉기만 앉아도 삼두로 바로 모든 신경, 내 몸의 모든 신경이 삼두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몸을 진짜 예술처럼 생각하고 잘 만드신 분을 보면은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게 없어요. 이 헬스장에서 두리번 거리는 게 없고 그분의 자신의 운동에 완전 몰입해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 운동에 몰입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동 얘기로 넘어갔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진 몸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행동으로 지식을 펼쳐냅니다. 맞아요. 그게 달변가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있게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습니다. 몸으로 정리된 생각이 머리에 기억된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상에 대해서도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눈보다 빠르다라는 거? 이거 타짜 영화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달변가가 되면은 내 눈과 내 생각 전에 내 몸이 먼저 움직이니까 이하영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책을 계속해서 읽은 사람은 책을 잡는 거 그 전에 먼저 내 발이 먼저 가 있다. 그리고 수술할 때도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엘리트다 라는 거, 고수다. 고수의 차원을 넘어서 엘리트다.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입에 많이 힘을 주고 있죠. 지금 부드럽게 되지 않고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운동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차분하고 네, 다시 좀 차분하고 여유있게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는 취득한 것입니다. 그 취득한 것을 몸으로 체득할 때 무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경험하는 지혜를 거쳐 무의식의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취득은 체득을 통해 납득이 된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라 아이리님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내 마음에 납득이 된다. 지식의 경험하는 지혜를 거쳐 무의식의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취득은 체득을 통해서 납득이 된다. 사실 이거는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화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의 변화, 나의 마음까지 설득시키는 거, 납득시키는 거. 세 번째가 키워드 정리 과정입니다. 몸으로 기록된 일상을 자신의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또 소주 나왔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술을 안 좋아하고 술 하면은 조금 약간 숙취? 이런 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분이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중요한 키워드, 풍미, 순서, 비율 알겠습니다. 소맥을 만드는 술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오케이. 단순한 정보를 지식하고 무엇을 경험을 통해 익히며 일상의 지혜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 키워드 정리, 자신의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 풀어낼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나의 예시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나의 언어라는 게 이하영님께서 영상에서 메타워드라고 하셨어요. 나의 언어, 메타 맞죠? 나의 워드, 언어, 메타워드를 만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이 밝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에 여유가 생기고 미소와 여유가 달변가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달변가는 말을 유창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달변가는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나의 키워드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달변가라고 하는 건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정리된 사람. 맞아요. 뭔가 말을 길게 하고
막 늘려서 하는데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근데 생각이 정리된 사람은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지 알겠다. 딱 그냥 바로 요점이 정리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간결해서 듣기가 편하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핵심이 나왔잖아요. 나의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쉽고 단순하게 정리된 키워드로 정돈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다 이것도. 일상을 글감 삼아 습관을 유혹하는 일상을 글감 삼아 습관을 유혹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습관을 키워드화하여 자신을 관찰하며 무의미하게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소모적 삶이 아닌 축적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쌓고 경험하고 정리합시다. 오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단어 자체도 소모적 삶이 아니라 축적하는 삶, 이런 표현력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법. 이하이님에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나의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쉽고 간단하게. 제가 아직 교정기를 껴서 그런가? 좀 입도 조금 불편함이 있네요. 그죠? 교정기를 끼니까 잘 때. 어쨌든, 내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나의 연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며 하라. 그리고 항상 키워드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일상, 나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체득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의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다라는 거. 달변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 머리에 남네요. 유창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쉽고 간단하게 생각이 정리된 사람. 참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행복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거 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만 읽고 싶은데 행복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이거 읽은 거 아닌가요? 오케이.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읽어볼게요. 되게 재밌겠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진짜 지금 켜서 읽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읽었더라고요. 진짜 아까워. 자,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아마 내면의 풍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눈을 떠 나의 리추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하영아, 나의 아이린님, 저도 독서 노트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아이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린님 이렇게, 왜냐면은 제가 저에게 말을 낮춰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뭔가 조금 말을 낮춰서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을 높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높임말을 써요. 나의 아이린님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저 조금 높임말 쓰면서 대화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고, 만약에 미래에 아이가 생겨도 아이를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생겨도 높임말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하영아, 너 덕분에 이번 생은 너무 행복해. 감사해.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 리추얼을 한번 해볼게요. 나의 아이린님, 나는
아이린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항상 너무 자랑스럽고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항상 건강에 신경 써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린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요거예요. 요걸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닝 리쇼. 이하영님이 하는 모닝 리쇼. 이불 정리를 하고 세안하고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안경을 쓰고 펜과 노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서 저는 버튼을 누릅니다. 어젯밤에 읽은 책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기록합니다. 이건 저랑 다르네요. 저는 딱 읽었을 때 그때 느끼는 엄청나게 막 이렇게 가슴에 벅차오름이 있잖아요. 그게 하루가 지나가면은 그 내 감정을 다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독서를 하고 나서 독서 노트를 그 감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분 상태를 가지고 바로 글로 씁니다. 그래서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봅니다. 발가락을 덮고 있는 그 실로의 포근함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향긋한 아메리카노, 이 또 커피 얘기 나오니까 또 흥분하죠. 차분하게 향긋한 아메리카노. 향긋한 아메리카노는 나의 소재를 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미소가 생깁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끝을 올리는 습관이 있는데 내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행복과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눈앞의 노트북에 감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주는 노트와 펜에 감사하고 새벽을 비춰주는 스탠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나와 보내는 수많은 책에 감사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실내와 커피, 책상, 걸상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오늘은 충분히 수면을 취해서 상쾌하게 일어났지만 어제는 낮밤을 바꾸려고 해서 상쾌하게 못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알람 맞추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너무 상쾌하게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의 하루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 채울 수 있는 이 경제적인 시간적 자유에 감사하고, 내가 이 모든 책을 이렇게 한 달에 어느 정도 그 일정 정기 구독료만 내면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뭐라 그러죠? 회사에 전자책을 만드는 회사에 감사하고, 또 뭐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 커피에도 감사했고, 내가 또 이렇게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 음성을 깨끗하게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에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무료 프로그램에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많이 감사하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또 내가 건강하다는 거, 몸에 불편한 감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항상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뻔한 얘기가 왜 성경에 쓰였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요즘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면도 풍요해집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부자인 이유입니다. 너무 좋다. 이제 본론이 나왔어요. 내면이 풍요해지면 외면도 풍요해진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부자인 이유입니다. 무의식이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하루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하연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저는 약간 이하연님을 만나기 전에 어렴풋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였거든요. 나의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분 상태가 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한다라는 거, 이게 진짜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아침에 시작할 때 좋은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내가 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상상하는 것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 느낌? 그걸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의식이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하루 그대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앞으로 가질 것에, 내가 이룬 것보다 앞으로 이룰 것에, 이것보다는 저것에 눈을 돌립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결핍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자면 100억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인간의 착각인데, 내가 100억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리고 100억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과 조급함, 이 모든 것이 지금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행복을 놓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0억이 생기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대로 또 다른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바로 결핍의 마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것에 집중하는 그 결핍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없는 것에 눈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없는 것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결핍이 우리를 감쌉니다. 무의식에 결핍이 각인되어 늘 없는 그 마음과 가난한 현실이 반복됩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며 없는 자가 되어버려 있는 것도 사라진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내 책상 앞에 붙여진 포스트잇 내용입니다. 있는 것에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없는 것도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항상 감사하는 마음. 내 책상 앞에 붙여진 포스트잇 내용입니다. 그 첫 문장은 대중의 눈입니다. 그들은 오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좀 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지 않는다. 제가 오직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펼쳐진 눈앞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여기보다는 저기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내일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 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려 노력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SNS를 보며 그들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대중의 삶입니다. 항상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이 결핍에 초점을 맞춰집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 의도, 행위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나는 결핍된 사람이 된다라고 스스로 규정 짓게 된다. 지금 읽는데 조금 힘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걸 읽는 것조차도 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배우기 위해서 빨리 한번 최대한 감정을 싣지 않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우리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그 무의식이 결핍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도 사라지는 세상이 펼쳐진다. 두 번째 문장은 부자들의 눈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도와준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일상입니다. 예! 읽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 활자조차도 내 눈에 무엇을 담느냐가 현재 나를 결정한다라는 거. 일상인 현실을 굳이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과 공간이 SNS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자 거지들이 그들의 결핍을 남들의 관심으로 채우기 위해 남깁니다. 부자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동합니다. 그러면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느낌이 풍요로 채워집니다. 그들의 반응, 의도, 행위도 그 여러 가지 합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나는 풍요한 사람이다 라고 각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무의식은 이제 더욱 풍족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집중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독서를 하고 독서노트 하고 루틴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